네, 오늘 그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먹방이라고 하는데 먹방도 아니고 막방도 아니고요. 네, 둘 다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자리를 지킬 거고요. 맞아요. 네, 저희 도쿄 큰 누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제가 금요일까지 진행자석에 진행하고요. 사실 제가 그 진행자석에 앉아 있을 동안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최파고는 진행자보다는 패널이다. 인사를 좀 나눠 달라. 그래서 제가 패널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 또 2교시는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위원님께서 또 많은 인사이트, 또 매크로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 오셨고요. 저희가 내일 FOMC 금리 인상 발표 있죠. 관련 이슈 저희가 쏙쏙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처음 찾아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뉴페이스가 오셔서 반갑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저희 진행 듀오가 저희가 지난 1년간 함께 했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이라 저희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드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일이 없거든. 네, 볼 일이 없거든. 그냥 막 질문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냥 저희 우리는. 민감해지면 막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긴장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시장에 요즘 이슈가 많은 것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1월이 미국 시장이 유례 없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2월에 이러다가 한 방 맞는 거 아닌가, 1월이 너무 좋았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께서는 1월의 이번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1월달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 증시, EM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좋아졌던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숨고르기는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2월달에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 하락폭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작년에 소위 경험했던 뭐 추세적인 약세장 가능성은 좀 저는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냐고 조금 살펴봤을 때는요. 일단 작년이랑 장 색깔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장 색깔이 왜 달라지고 있을까? 물가가 일단은 지금 잡혀지고 있다.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가 잡혀지는 가운데 12월 달, 1월 달부터는 사실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이랑 소비가 작년에는 너무 좋아서 또 너무 안 좋게 증시가 해석을 했잖아요.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상당히 더 높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고용이랑 소비가 너무 좋은 게 이제 좋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시 바닥을 다지는 뭐 이유를 크게 저는 이제 좀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약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익과 주가 괴리치가 벌어졌음에도 증시가 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지금 증시의 4개 국면에서 우리는 겨울의 끝자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혹독한 겨울을 지금 나고 이제 봄이 될 초입 단계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이 온다. 봄이 온다. 그게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는 이미 많이 반영을 했고 이미 작년에 거의 뭐 리세션, 마일드한 리세션을 다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이 사실 지금 좀 뒤늦게 후행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증시를 4개로 구분하거든요. 유동성이 좀 풍부할 때는 금융장세라고 해서 소위가 저희가 봄을 이제 부른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때는 사실 연준의 뭐 금리 인하라든지 내지는 재정정책이라든지 이제 정책의 기대감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구간이고요. 이후에 여름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면 소위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해서 주가와 이제 이익이 동시적으로 이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드는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을 장세를 맞으면서 이제 역실적 장세를 이제 맞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 주가는 이제 이익에 비해서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될 걸 대비하고 이미 주가는 선반영을 하면서 증시가 점차 낮아지는 그림. 그러니까 추세적인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저희가 경험을 했던 이제 작년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미 그거는 지나간 상황이고 네. 금리가 지금 사실 점차 이제 금리 레벨 자체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의 두려움을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사실 상방 압력보다 하방 압력이 낮은 구간에서 이제 저희는 소위 이제 말하는 겨울 장세를 맞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겪었던 소위 말해서 역실적 장세라고 해서 네. 이익이 사실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봄을 기다리면서 사실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역실적 장세 끝자락 국면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주식과 채권 시장의 동반 강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2년물 금리라든지 10년물 금리가 이미 작년 10월 달, 11월 달 말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강세가 접어든 상황이고 네. 그 다음 순으로는 이제 주식이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1월 달에는 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지금 장세를 겪고 나서는 좀 준비 국면에 이미 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1월에 대해 고민하는 건 1월에 어떻게 보면 단기 과열이 올라오고 너무 서둘러 올라오다 보니까 2월에 조정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데 네. 그 위원님의 로직이 대로라면 2월에 만약 조정이 온다면 사도 네. 되는 조정이다. 그렇죠. 네. 이제 사야 되는 조정인 거죠. 네, 메모하셨죠 저는 구독자분들? 네, 어. 2월에 조정을 사셔도 됩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원하는 답변 나왔습니다. 이재선 연구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아주 결론 바로 나왔고요. 예. 네. 그럼 이제 또 구독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신 두 번째 질문. 네, 저희 막 갑니다. 저희는 구독자를 위한 자이기 때문에. 네. 내일 결국 FOMC 이벤트에 대한 그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내일 빅 이벤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사실 시장이 이미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상승폭은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파월 의장이 사실 이제 시장이 기대할 만치 그런 도비시한 스탠스를 견줄 가능성은 2월달 FOMC 회의에서는 사실 조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완전히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사실 연준이 그 말로써 이제 도비시한 스탠스를 한 번 더 비추게 된다면은 이게 오히려 금융 완화적인 이제 그 환경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또 이제 사실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소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전문용어로 설레발이라 그러죠. 전문 용어 나왔죠. 네. 전문 용어입니다. 아주 그렇죠. 훌륭, 아주 적절했어요. 예. 그렇죠. 네. 투자자들한테 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거죠. 예, 아직 예. 금리 인상이 저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2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가 그렇게까지는 큰 폭으로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다만 조금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성명서의 문구 변화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점도표 공개가 안 되잖아요. 3월달 FOMC 회의에서 공개가 되는데 네. 이제 저희가 2월달 FOMC 회의에서 조금 기대할 만한 곳 내지는 조금 시장에 조금 트리거 포인트 변화를 줄 수 있을 부분은 뭐 파월 의장의 인터뷰라든지 내지는 문구 변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파월의 그 인터뷰가 사실 기대치만치 그렇게 사실 시장의 반응대로 예상대로 이렇게 너무 도비시하지 않다면 약간 오히려 또 하키시한 스탠스로 전환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문구 변화가 조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018년, 19년에도 약간 좀 그랬거든요. 저희가 원래 금리 인상 경로가 이제 뭐 2019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회 정도였었는데 2018년 12월부터 이제 FOMC 회의에서 성명서 문구 변화가 약간 조금 도비시하게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도 그때부터 약간 좀 바닥을 다지고 점차 올라갈 준비를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근데 들고 지금 있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오늘도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말에 또 이뤄질 것이다. 뭐 이런 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심리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하나 또 네. 뒤통수를 크게 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또 봐야 될지 이번 성명서를 봐서
그러니까 이제 성명서에서 일단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이 성명서 문구 변화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경제를 우려하는 성명서 문구 변화가 조금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왜 금리 인하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경제가 박살났다. 네, 안 좋을 거니까요. 이제 사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약간 조금 흘러가려면은 그거부터가 조금 선행되면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 시기는? 금리 인하 시기는 저희가 언급하기가 좀 이르다? 아니면? 네,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사실 경제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건 미국뿐만 아니고 사실 최근에 유로존도 경제 성장률이 사실 시장 예상 대비 지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성장률을 조금 가늠할 때는 채권 시장이 아무래도 그 모든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앞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장단 기 스프레드 역전폭이 사실 작년 한 7월인가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레벨이 낮은 상황을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이제 짧게는 1년 내지는 뭐 1년 반 정도 후행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마일드한 리세션 내지는 조금 경기 상황의 악화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걸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하반기 이제 말로 가서는 좀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긴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12월 달 FOMC 회의에 있어서는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프라이싱을 미리 해놓는 것 같긴 하고요. 혹시 그 GDP 경제 성장률 요번에 IMF에서 나온 그 GDP 성장률을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좀 올렸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 좀 보여줄 것이다. 작년보다는. 이게 근데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는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사실 시장도 뭐 당장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하고 이제 연말기에 가서 금리 인하 연말 가서. 근데 그거는 사실 그때 가서 또 경제 상황이 또 급변할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 있으니까. IMF도 사실 4월달, 11월달 수정 경제 전망 계속해서 발표하는 게 그때마다 경제 성장 내지는 그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 수정 전망을 내놓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경제 성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너무 비관론자들이 많아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진짜 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사실 조금 지금 잘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달러의 그 강세 압력이 이제 빠지면서 어느 정도 글로벌 경제라든지 내지는 시장에 조금 자정작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도 점차 얻고 있는 거는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연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는 시기부터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좀 폭격을 맞았는데 그럼 요번에 금리 인하의 이슈가 조금씩 부각이 되면 성장주가 확 올라갈 가능성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성장주도 사실 하반기 때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성장주가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조금 우호적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 인하가 조금 시작이 되는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그 뭐라 그러죠? 금리가 조금 하방 압력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결정적인 트리거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양적 긴축의 중단인 것 같아요. QT라고 말하죠. 저희가 지금 작년 8월인가 9월 달부터 이제 QT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2019년 장세랑 지금 장세를 좀 많이 비교를 해요. 관련된 리포트도 많이 썼고. 근데 2019년에도 보면은 성장주가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가치주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아웃퍼폼 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일단 연준이 원래 기준금리 경로를 이제 조금 단축을 시켰고 실제로 중단을 했고 나중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까지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사실 QT를 언제 중단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글로벌 경제가 조금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QT를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았으니까요. 네. 경제도 뭐 사실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네. QT를 중단을 하겠다고 9월 달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가 조금 저는 이제 연중 가서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연중을 놓고 보자면. 네. 근데 아직까지 사실 그 QT를 우리가 언제 중단하겠다라고 연준이 정확하게 말한 시점은 아직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충은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은 사실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채권 시장의 그 장단기 역전이 이제 선행해서 이제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후행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는 8월 달부터는 경제가 사실 점차 슬로우다운 해진을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8월부터? 네, 그렇죠. 8월 달, 9월 달부터.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는 오히려 성장주가 만약에 뭐 이거는 답이 없지만 연준이 양적 긴축 시그널을 보내는 구간이 그때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연준의 정책 변화의 힌트가 나올 때 네. 성장주가 베팅해 볼만하다. 가격 회복이 기대된다. 결국에는 금리 싸움이거든요.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좋았을 때는 금리가 사실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에 이제 따른 이제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일 거다. 올해 안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네. 이게 근데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도 중요한데 결국은 사실 서학개미분들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셨던 한 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 1위 주식. 네.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고생은 하고 있는데 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겁을 먼저 주고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대로? 네. 이 글로벌 라이브에 테슬라 얘기 나오면 이 진중한 모드로 그러니까요. 집중해서 분석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가잖아요.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네.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전략을 보는 입장으로서 제가 개별 기업들의 그런 바텀업으로 보는 그 인사이트는 제가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개별 2차 전지 이슈 내에서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좀 보자면 개인 견해라는 거죠. 개인적인 견해로. 일단 발은 뒤로 한 발짝 빼놨어요. 지금 한 두 발짝 빼셨어요. 안전해졌어요. 이제 안전거리 확보했고 방 밖으로 일단 한 발짝은 나가 있어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메모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1월 달만 놓고 보자면 테슬라가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60% 정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테슬라 오롯이 혼자 올랐으면은 뭐 사실 뭐 2차 전지 내지는 뭐 산업별의 이슈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1월 달에 어떤 주식들이 올랐냐라고 봤을 때 물론 대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밈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대표적으로 밈 ETF가 있는데 그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대장주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어떻게 보자면 밈 주식으로 분류되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근데 테슬라 말고도 저희가 뭐 루시드라든지 내지는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업종이 주가 상대 강도를 그려보면은 1월 달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역시적 장세의 막바지 국면의 특징입니다. 이제 혹독한 겨울의 막바지 클라이맥스에 이제 접어들면서 소위 말했던 이제 밈 주식들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바지.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저도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테슬라는 워낙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던 그러니까요. 주식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빨리 속도를 치고 올라오다 보면은 사실 그만큼 또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가 이제 밈주식이다 하면은 마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 얘네는 숫자가 이제 지금 찍히기는 시작한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성장주에서도. 그래서 사실 조금 저도 사실 밈주식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ETF라든지 이런 큰 자산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게 변동성이 큰 이제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기업이.
그래서 뭐 사실 개인분들도 굉장히 테슬라에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워낙 또 변동성이 크고. 개인적으로 그냥 테슬라라는 기업을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 약간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좀 이상하잖아요. 말도 좀 많이 괴짜스럽고. 네네. 근데 다 이제 모든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부각되려면은 그런 괴짜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테슬라는 사실 뭐 자동차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먼 얘기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실 우주라든지 내지는 이런 쪽에서도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또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 있는 좀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1월 달은 뭐 많이 이제 주가가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올라왔던 모습이 좀 있고. 맞죠. 1월은 약간 과열된 상태다. 그리고 2월은 약간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 중국 버퍼 받으면서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뭐 사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그렇게까지 막 또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1월 달만 놓고 보면은 조금 우리가 하도 약세장을 이제 작년에 너무 심하게 경험을 해서 이렇게 오른 거가 조금 놀랍다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연결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1, 2월, 3월 달 이제 1분기라고 제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 1분기 동안에 투자금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서학개미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지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저는 조금 좀 비중을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실적 장세 내지는 금융 장세, 저희가 이제 장이 정말 색깔이 너무 좋아지는 장세다 이러면은 사실 그런 주식들도 사실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Q 자체가 사실 안 나오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을 하긴 했지만 이게 온전히 아직까지 숫자로는 찍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민주식이라든지 좀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이익이 나는 업종 내지는 현금 흐름이 조금 유망한 업종을 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미리 땡겨서 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5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머물러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메타가 2월 1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버스요? 메타버스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밈이에요? 아니 밈까지는 아닌데요. 밈까지는 아닌데 이게 신중히 답변해 주십시오. 밈까지는 아닌데 팔 좀 걷고 들을게요. 메타버스도 사실 그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밸류에이션으로 끌어다 쓰려면은 어느 정도 주식 환경이 조금 우호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긴축을 계속을 하고 있고 연준의 양적 긴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경제 지표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CPI라든지 임금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저희가 봤던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준이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 워딩으로 긴축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좀 스탠스를 내비칠 가능성이 상반기에는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사실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때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한번 좀 장이 불을 뿜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소위 테마형으로 좀 올라갔던 장이었었는데 그 장
장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유동성이라든지 정책이 조금 받쳐주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요. 근데 혹시 또 이제 하반기 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다면 성장주가 움직이면 사실 그쪽에 두드러지는 분야도 사실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시작이죠. 네. 저는 없겠지만 희망적인 하반기까지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어쨌든 FOMC 금리 인상 발표도 있고 또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다 보니 매크로 부분들이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많이들 부르시던데 이번 어닝 시즌을 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뭐 기대치와 실제로 발표되는 엇박자나 그러한 것들 추세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분석하면 투자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익으로 사실 지금 주가가 반응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익은 이미 안 좋아질 것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그걸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우세해서 주가가 사실 어닝미스가 난다라고 해도 콩콜이 조금 우호적으로 변하면은 사실 주가가 좀 뭐라 그러죠? 반등폭을 좀 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최근에 실적 시즌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5대 그 빅테크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한 5% 정도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는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컴콜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그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EPS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좀 매크로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약달러가 오히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실적에 그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좀 제한을 시켜줄 수 있다. 향후 이게 하단을 지지해줄 수가 있다. 소위 말하는 환율 효과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분기 시차를 두고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 1분기 때는 사실 어닝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뭐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도 보자면은 뭐 우호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이제 견지를 하고 또 2분기 때 그 약달러에 힘입어서 이제 어닝이 점차 나아지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1분기 중으로 뭐 분할 매수하는 시점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뭐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저는 그러면 제가 빅테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물론 너무너무 큰 어떤 상승을 보여줬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고점에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 그래요? 네네. 뭐 메타는 안 사셨죠? 메타는 아니고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할 뻔했네. 근데 이제 그 고점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버티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앞선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보셨을 때 그 앞 고점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연중으로 보자면요. 연중이나 아니면 뭐 내년까지라도 혹시나 뭐 보고 계시는 관점이 있으신지. 내년에 오히려 연중보다는 내년이 더 오히려 내년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간에 매출액을 또 이제 올려주는 그림인데 사실 저희가 이번 연도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소위 저희가 그 유동성 장세를 경험했던 그 고점을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 하는 그림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또 유일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단 대형주가 사실 중소형주보다 1월 달에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대형주가 왜 좋냐라고 봤을 때 일단 그 숫자가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어쨌든 간에 마켓 파워가 대형주 쪽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내지는 그 자금 조달이 조금 힘든 구간에서는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이 조금 안정적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그 3프로나 외부 채널 이런 대외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평소에? 아니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실시간 구독자가 5,100여 명인데 조금 더 긴장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아유, 네. 제가 오늘 좀 한계치까지 몰아붙여봤는데 검증했습니다. 네,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글로벌 랩을 자주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뭐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얘기하고. 중요한 내용 다 나왔죠. 네. 1월이 약간 빨리 올랐으니까 2월에 기술적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야 되는 조정인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가장 좀 중요한 체크. 메모하시고 2월에 성과가 안 좋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오시면 한 번 더 그러니까요. 예리한 질문을 한 번 더 몰아붙이겠습니다. 진짜 연말까지는 계속 이제 꺼내신 게 있으실까. 그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함께 하고 책임져야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아까 전에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요? 예. 아니요. 조효정 닮았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 난리 났어요.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부터 해서 이 정도 해주시면 뭐 나오시겠죠 다음에. 나와야겠네요. 네. 오늘 좋은 또 시황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크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에 또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매크로 이벤트들 빅테크 실적 정리해봤고요.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저희 박종훈 팀장과 개장 시황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